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성입니다. 지난 10월 최고점을 찍고 지금 2달 동안 제대로 된 반등 하나 없이 참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모두가 지금 매우 힘든 기간일 텐데 여러분만 힘들겠습니까? 저도 힘듭니다. 그럼에도 제가 꾸준히 영상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무슨 이슈가 있었습니까? 바로 엔캐리 청산으로 아주 난리법석 유튜브에 온갖 엔캐리 관련 영상들이 도배가 되었었고, 제가 제 소통방에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이미 작년 PTSD로 인해서 하락이 선반영이 됐다. 저는 끝이라고 본다. 자, 19일 새벽입니다. 아직 발표가 나기 전 이미 하락은 선반영이 되었고, 그 뒤로 떨어졌습니까? 반등이 시작이 되었었죠. 역시 선반영이었고, 그럴 걸 대비해서 제가 이 박스를 그려놨었습니다. 이 박스가 이 자리죠. 반등이 나올 때는 굳이 이때 잡지 않고 눌렸을 때 잡아봐도 됩니다. 충분히 지금 수익 중이실 거고, 반등이 나온다면 저는 97K에서 98K 여기까지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게 힘이 약했을 때 경우입니다. 힘이 좋다면 저는 100K 위로도 상승이 나와줄 거라고 봅니다. 이평선이랑 맞닿는 자리가 되겠네요. 기술적 반등이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 여기서 혹시나 아래로 떨어진다 한들 우리는 여기서 포지션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충분히 이런 반등 구간이 앞으로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은 절대로 롱자리는 안 주겠다는 그런 차트를 그릴 겁니다. 지금 뭐 거의 거래량이 이 22년도, 23년도 이때랑 좀 비슷하거든요. 과연 차트가 이런 식으로 이쁘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무슨 심정지한 것 마냥 차트가 이런 모양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심정지 차트죠. 자, 1시간 봉으로 볼까요? 이거 보세요. 이게 거래량이 안 나올 때 위아래로 이렇게 털면서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이럴 때 현물 매집을 해나가는 거죠. 하지만 알트를 매집한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있고 충분히 밴드맥이 있는 그런 코인들을 매집해 나가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은 당연하고요. 제가 이렇게 그어드리는 박스는 매우 확률이 높은 자리입니다. 제 매매는 단순합니다. 저는 지지 구간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물론 그 지지가 뚫릴 때도 있습니다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80% 이상입니다. 저를 계속해서 봐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박스가 2개씩 이렇게 겹쳐질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좀 분할로 잡거나 아니면 저점 이탈 시 손절하고 여기서 받아보는 전략이죠. 바로 이런 구간들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공유되고 있는 차트입니다. 미리 그어놨던 이런 박스들, 이런 곳에만 잡았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이고,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시장 경험을 통해서 왜 여기서 지지가 나왔고 정확하게 왜 이렇게 맞는지 본인 작도와 비교하면서 습득해 나가셔야 됩니다. 정답지가 있는 이 작도,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공식 채널로 투성이라고 남겨주시면 정답지 배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섭잖아요? 공포는 계속해서 반복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환희도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좀 가져왔는데, SEC 소송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ETF 실패됐다, 뭐 이런 뉴스들이 도배가 되면서 하락이 나왔고, 이때 정말 지옥이었거든요. 사실 지옥이라기보다 아예 시장을 다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일봉인데도 차트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거죠. 그리고 24년에 마운트콕스 상환 이슈, 그리고 엔캐리 청산, 여러분들 다 느끼셨죠? 그리고 올해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 74K를 찍었을 때 트럼프 관세 폭탄 이슈죠. 여러분, 공포는 매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줄곧 상승했죠. 물론 120K 이상 고점 찍고 지금 조금 하락했습니다. 저는 똑같다 봅니다. 지금 정확하게 그냥 이런 구간일 뿐이고, 거래량이 줄어든 현재의 모습, 바로 옆에 차트가 있네요, 이렇게. 저는 이제 이런 그림이 남아있다 보거든요. 물론 신고점 갱신을 무조건 한다라는 말은 저는 못하겠습니다만, 적어도 기술적 반등으로 여기까지는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저점을 깨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봉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제가 이 텔레그램에 브리핑 계속 드리겠습니다. 제 브리핑을 허투루 보다가는 나중에 껄무새가 됩니다. 껄무새. 그때 살걸, 이때 살걸. 브리핑에 정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꼭 자주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텔레그램 이정 문의도 똑같이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공포는 매번 있었고 매번 시즌 종료라는 소리가 늘 꼬리표처럼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저도 가끔 지금같이 주구장창 2달 동안 하락하면 주위에서 너무나도 힘드니까 저도 동요됩니다. 그래서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진짜 시즌 종료인가?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한 2초 정도 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근거를 찾아가면서 이 저가 매수의 기회, 근거 다 분석해드리는 겁니다. 작년 9월인가? 뭐 이렇게 빠졌을 때 10월부터는 상승이다, 채널 걸고 말씀드린다, 뭐 이렇게 영상도 올렸었잖아요.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도 저는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뉴스 보면은 언론은 왜 이렇게 설레발인지, 마치 엔캐리 청산이 처음인 것처럼, 예? 이게 중요합니다. 작년에 겪어놓고 처음인 것처럼 그렇게 설레발 떱니다. 그죠? 근데 뭐 우리는 작년에 다 겪었는데, 즉 이게 이 시장에 이 공포
공포는 미리 선반영됩니다, 여러분. 늘 제가 겪어왔던 겁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겪어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선반영이다, 하락 끝났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경험자의 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공포 속에 기회가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도 제가 이렇게 미리 보여드렸고, 앞으로 제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나아가는지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텔레그램에서도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니까, 제가 이렇게 채널이 성장한 것도 다 구독자분들 덕인 것처럼 저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영상과 실시간 관점 여러분들께 꾸준히 계속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쯤 돼서 진심이 좀 느껴지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박아주시기 바라고요. 안 느껴지시는 분들은 뭐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자, 엔캐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더 올린다고 했거든요. 자, 일본은 20년 넘게 지금 저금리에 있었던 국가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경제가 일본으로만 돌아갑니까? 돈은 지금 일본만 찍어냅니까? 일본이 금리를 계속 뭐 올린다고 해도 미국, 중국, 선진국들이 금리를 내리면 그만입니다. 실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내년에 연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고 선언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일본을 신경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이 하락 재료, 공포 재료, 그걸로 엔캐리 이슈를 사용한 것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 하락의 이유가 그럴싸하거든요. 그보다 중요한 건 뭐다? 뭡니까 여러분? 빨리 대답해보세요. 바로 유동성입니다. 결국에는 기승전 유동성이다. 아시겠습니까? 시장이 떨어지던 하락하던 간에 결국엔 우상향입니다. 이 자산시장은. 그 안에 이렇게 제가 체크해드리는 지지라인들 보면서 수익만 내면 그만이지 않겠습니까?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여전히 공포에 돌입해 있고, 저희 크립토 매거진 모바일에서 이 공포 탐욕 지수도 보입니다. 다들 자주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쉽게 매수 못할 겁니다. 아래에서 놀고 있으니까. 상승세에는 잘 사던 사람들이 하락 때는 못 산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실 반대로 돼야 되거든요. 싸게 살 수 있는 이 박앤세일 기간인데 왜 안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백화점 가도 물건 세일하면 득달같이 달려들면서 비트가 세일하면 왜 손이 안 나가죠? 저가 매수의 기회, 분할 매수의 기회, 앞으로 있을 큰 그림을 기억하면서 세부적인 부분 잡아간다면 수익은 수익대로, 리스크는 리스크대로 관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코인으로는 돈 벌기 힘들어, 이런 부정적인 얘기 지금 많이 돌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못한다고 여러분들도 못합니까? 상위 1%가 돼야죠. 여러분, 이 시장은요 1%들이 돈을 법니다. 그게 여러분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저도 손절 많이 합니다. 하지만 10년간 이 시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 이 자체가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근거와 기준을 설명하면서 저도 스스로 성장하죠. 우리 같은 편입니다. 여러분, 이 시장 쉬운 길 없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길은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공부하고 대응할 땐 냉정히 대응하고, 여러분이 공부 없이 돈 벌려는 그런 거짓 신보는 좀 버리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러진 않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곳에서 수익을 봤다면 이런 곳에서는 30%는 덜어낸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마이너스 30% 되면 팔고 이제 매매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도 매매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손절이 여러 번 나가서 손실을 보더라도 여기서 벌어놓은 거 30%에서 50%는 반납하겠다는 마인드로 있어야 여기서 매매가 잘 된다는 거죠. 이게 마인드입니다, 여러분. 마인드. 본인이 매매를 잘 하기 위해서 시장에 어느 정도 반납할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냥 무조건 여기다가 30%는 잃을 거야, 잃어도 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심리 싸움이기 때문에 본인의 심리를 잘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마지막 제 말이 여러분들 귀에 쏙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입니다. 과연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줄지 아니면 뭐 줬다가 다시 뺏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확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제 베팅을 해보자면 이 상승에 한 60%에서 한 70% 확률을 두고 있고, 여기는 뭐 한 30%. 그래서 저는 제 바람입니다만 아직까지는 롱관점으로 저도 바라보고 있고, 단기 반등 성급하게 매매하실 필요 없습니다. 연휴니까 1년을 또 마무리 한번 해보시고 연말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이라는 또 선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말이라 매매 잘 못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비중 정말 작게 해서 그냥 분할로 매집하면 됩니다. 그냥 그러면 반등 나오거든요. 여기서 익절하면 되죠. 욕심내지 말고 한 10% 20%에서. 그게 어딥니까, 여러분? 좀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여유있게 시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나요?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실시간 브리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투성이었습니다.